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빨리 제거하면은 그만큼 그 다음 분지에 있는 고추가 착과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분지에 착과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지에 꽃이 피려고 해서 이제는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겨순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왕성하게 커가겠죠. 이렇게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그전에는 초반에 왜 이렇게 낙과가 많이 되냐, 2분지 3분지 고추가 계속 낙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초반부터 이 꽃과 열매를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얘가 이게 생식생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키우려고 해서 영양생장만 이제 영양생장 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이제 열매가 달리지 않고 낙화가 되고 낙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생식생장, 즉 열매를 달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비가 오고 나서 꼭 하셔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미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고추를 심은 고추밭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고추 지줄 때도 세워야 되고 첫 줄도 쳐야 될 시기가 다가왔네요. 제가 얼마 전에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하는 시기와 그리고 겨순을 제거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푹해지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저병과 그리고 각종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날씨가 개면은 꼭 병해충 방제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하우스지만 노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물고랑이 이제 있잖아요. 고랑에 이제 물이 고이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고랑에 물이 고이게 되면 아무래도 병해충 발생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그 고랑 확인을 비 올 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노지에 있는 대파밭에 가서 물고랑에 물이 고이게 되면은 계속 물을 흘려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작물이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습해 때문에 이게 물러서 그 작물들이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날씨가 비가 오게 되면 꼭 밭에 한 번씩은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작물을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작물의 잎에 뭔가 가해 흔적이 있다, 이렇게 뭔가가 이제 나방들이 먹은 흔적이 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꼬이고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비가 오기 전에 약을 쳤다 하셨더라도,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약이 다 쓸려 내려갔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꽃이 폈다, 꽃이 피면 무조건 한 번씩은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총체벌레라는 것이 이제 꽃을 보고 이제 새순을 보고 요 사이사이에 총체벌레들이 이제 와서 이제 칼라병 같은 이제 바이러스병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병이 없고 그리고 해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꼭 방제는 그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아니면 뭐 짧을 때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방제를 해주거든요. 아무리 내병계 고추라고 해도 이게 언젠가는 이제 칼라병이나 다른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요번에 고추를, 요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따지 않은 고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음 분지에 고추가 이렇게 잘 달려 있죠. 그리고 3분지에 이제 고추가 꽃이 피고 달리려고 합니다. 3분지에 고추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따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겨순 또한 이 새로운 그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잎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한 요 정도까지는 자랄 수 있게 냅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30일, 그러니까 정식하고 한 30일에서 한 40일 사이에 그때 방아달인 고추는 그 전에 제거해 주시고, 요 겨순을 다 제거를 해 주세요. 미리 겨순을 제거해 주시면은 뿌리 내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겨순 또한 굉장히 이 고추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겨순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 고추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람새를 위해서, 초반에 이제 뿌리 내림을 위해서, 초반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겨순을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얘도 이제 방아다리에 고추를 남겨 놓았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잎 사이사이에서, 이게 제가 그 전에 한 3일 전에 약을 쳐줬는데도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렸네요. 요것도 제가 이제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남겨놓은 건데, 그 다음 분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착과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분지에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이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고 착과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식을 하나 떼어주는 거기 때문에 왕성하게 꽃을 피우고 더 착과가 더 잘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방아달에 있는 고추가 있고, 양옆에 고추가 착과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담배 나방이 이제 활동할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고추가 뻥뻥 뚫려 있죠. 그리고 잎도 만신창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약을 쳤는데도 이렇게 고추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담배 나방을 제때 예방하시지 않으면은 정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고추도 다 뻥뻥뻥 뚫어놔서 제대로 된 고추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꼭 병해충 방제를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나서 그치고 나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 보세요. 나방이 지금 위에 앉아 있죠. 잎이 지금 멀쩡하지 않다고 보이시면은 꼭 나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약이 쓸려 내려가서 장마철에는 특히 더 방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여기도 언제 그랬냐, 벌써 먹어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담배 나방이나 각종 나방들이 많이 생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방들이 날아다니면서 계속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나방들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천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그것들 다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부터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막걸리 트랩인데요. 요 속에 보시면은 정말 많은 그런 나방과 파리류들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대파의 경우 굉장히 많은 나방과 파리가 잡혀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기에는 벌레가 많이 생길 시기입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도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성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가 온 후에 지금 이제 1차, 2차 이제 병해충 방제를 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방제를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피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안 딴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려 봤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느지막하게 심은 고추인데요. 요것도 지금 자리를 잡고 방아다리에 고추도 잘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겨순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이제 1차 추비를 줘보도록 할 거고요. 곧 그 추비 영상도 막걸리 트랩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트랩을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성충을 미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여기 이제 붙어있는 파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물 옆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가운데나 아니면 작물에서 좀 떨어지게 놓으셔도 되고요. 작물 옆에 놓으신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유산균 막걸리랑, 그다음에 설탕 1컵, 그다음에 에탄올이 있으셔야 되는데, 에탄올은 최소 한 90에서 95% 이상짜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탄올을 넣는 이유가 이 막걸리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설탕을 넣는 이유가 계속 발효를 하게 해서 요 막걸리 트랩의 냄새가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트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트랩은 간단합니다. 이 윗부분에 사면에 구멍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구멍은 벌레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사면에 구멍을 내줍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선은 막걸리를 한 병을 여기다가 지금 부어주세요. 이게 750ml인데요. 이건 1600원 정도 합니다. 마트에서요. 상한 막걸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은 한 컵, 설탕을 한 컵 계량해서 이 안에 넣어주세요. 흰색 설탕도 좋고 갈색 설탕도 좋습니다. 갈색 설탕이 아무래도 냄새가 더 진하죠. 갈색 설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별도로 주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주정이 에탄올이죠. 에탄올 한 컵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것을 설탕을 잘 녹여줍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다 녹으면은 요것을 통에다가 적정량 놓아주시면 되는데요. 한 요 정도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물 옆에다 놓아주시면 됩니다.